강사님, 저희가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트배송 강사 노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트배송 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제트배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트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판매가에 따라서 제트배송 수수료가 달라지는 시스템이고, 배송부터 CS까지 쿠팡에서 맡아주는 일종의 판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제트배송이랑 혹시 로켓배송의 차이점이 있나요? 제트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매자들이 직접 판매가도 설정을 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넣는 저희 상품에 대한 입고 수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BM과 협의하에 그 수량과 판매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의 매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상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음. 대량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상품 하나에서 나는 매출이 한 3천 정도? 그런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에서 3천 정도 나는 매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상품이 그렇게 낮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매출이 나는 상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트배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2개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매출이 높은 상품들로 같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대량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상품 수가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트배송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선은 저도 원래는 쿠팡의 일반 판매자였어요. 그러고 배송이랑 CS, 박스 포장부터 해서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윙 판매자로서의 실적이 좋아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쿠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트배송 되게 초창기에 먼저 입점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트배송에서 먼저 이제 입점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쿠팡 윙에서 직접 온라인 문의를 들어가서 제트배송 입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A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그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만 되는 형식이고요. 간이 사업자는 아직까지 제트를 입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간이 사업자 혜택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포기할 만큼 제트배송이 매력적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가 1인 셀러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한 사업장의 대표고, 저희는 조금 더 상품에 대한 소싱이나 아니면 브랜딩,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스 포장이라든지 CS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고 저희가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는 제트배송이 충분히 벌어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로켓배송과 비교해서 제트배송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입고 수량이 적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입고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해운비라든지 환율, 그리고 저희 상품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원가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원가가 증가를 하고 물류비가 증가를 하면 저희 판매가 또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희가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에서 제트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트배송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마진은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트배송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8,000원부터 시작이 돼요. 네. 8,000원인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55%로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금액대를 보면 15,000원에서 한 3만원대일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는 23%에서 27% 정도의 수수료로 형성되어 있어요. 수수료 자체 높지만 이제 계산해보면 그렇게 높진 않다. 맞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박스비, 원가가 5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택배비, 그런 것들이 다 수수료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수수료로 나가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제품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제품의 마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상품이 거의 저는 동일하고요. 사실 제가 마진은 조금 높게 잡는 편이에요. 모든 상품을 한 35%에서 45%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제트배송 입점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트배송을 위한 상품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제가 소싱을 하는 방법은
키워드예요. 저는 주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 상품의 3년치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한 달마다 소비자들의 검색량 이런 것들을 보고 소싱을 맨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검색량이 너무 낮은 제품들은 저희가 사입조차 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제품의 판매 추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검색 추이를 잘 판단을 하고 소싱을 하게 된다면 실패 확률이 현저히 적어지죠.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입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키워드로 어떤 상품을 소싱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쿠팡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마켓들에서 현재 내 경쟁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판매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후기에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1688이라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찾게 되겠죠. 그러고 한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의 강의에서 키워드 찾고 이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소싱부터 입점, 그리고 입점 후에 광고 운영, 그리고 광고 보고서 분석, 그리고 새 상품을 다시 소싱해서 넣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저희 강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옆에서 1대1로 다 도와주기 때문에 수강생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시나요? 네, 제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높은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는 직접 좀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대량으로 상품군을 늘려놓은 마켓은 저희 직원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이런 걸 구매자가 좋아하던 이런 팁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리뷰를 상세 페이지에 끌어와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제트배송이나 로켓배송은 그 부분이 상세 페이지에서 잘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서 제 사진을 직접 올렸어요. 그 상품을 이용하는 사진을. 그러고 나니까 그 상품에 대한 구매도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마케팅도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마케팅도 다 제가 직접 하고 주로 블로그 체험단들 초청을 해서 제 상품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 주위의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겸 상품을 또 넘겨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쿠팡이 사실은 판매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마켓으로 유명하잖아요. 대표님께서 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말에는 너무 공감을 하고 어떤 거였냐면 상품 입고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쿠팡 물류센터에. 그 중에서 제가 트럭 기사님을 직접 구해서 5톤 트럭을 끌고 이제 상품을 넣으러 물류센터로 갔는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량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물건을 바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사님들은 시간에 맞춰서 비용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불만이 계속 나오죠. 언제 물건을 내릴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제 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그 시간을 다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이 또 있었죠. 근데 이런 경험적인 부분은 정말 혼자서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에서 좀 공유를 해주시나요? 네,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오픈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기를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대표님들의 그 목표가 결국은 사입이고 결국은 브랜딩일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아무 물건도 사고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시면 결국 사입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불안하신 점들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물건을 샀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악성 재고가 남는다거나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뒷감당 이런 것들이 아마 걱정이 되셔서 그러실 텐데 1688이라는 중국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최소 주문 수량이 하나이거나 두 개인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처음 사입을 하실 때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주문을 하지 마시고 뭐 옵션별로 20개, 10개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입고 되니까 그렇게 작은 수량부터 판매를 해보시고 그 사이클을 돌려보시면 점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사는 거를 다 떠나서 세관, 그리고 세금, 혹은 뭐 수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만약에 사입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상품 매 하나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그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는 배송 대행지에서도 해주고 대표님들이 직접 물건을 살 그 업체에 요청을 하셔도 금방 해줘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들고 오셨을 때 저희가 사입을 할 때 보통 그래도 50개 정도는 결국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50개가 지나면 사업자 통관이라는 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간이 통관은 수량 제한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자 통관이라는 거는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표님들의 매입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샀다. 이 매입 자료가 결국은 사업자 통관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사입하는 그 과정은 거의 끝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올 때 비용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1688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랑 다르게 중국 계좌가 있는 사람들만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송대행지에 결제대행 혹은 구매대행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배송대행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수강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